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워런 버핏이 일본 상장 주식을 샀다, 애플을 팔았다 이런 소식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서한 해석하고 그걸로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죠. 네, 우리가 이 워런 버핏의 말이나 또 서한 등에 주목하는 이유,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웰스에듀 조재영 부사장님 모시고 노후를 위해서 배워야 할 부자들의 습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부터 웰스에듀, 부를 공부한다. 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부자 고객들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 교육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정말 모든 분들이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근데 투자처가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은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를 뭐 비중을 어느 식으로 좀 나눠놔야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예,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분산 투자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통 다들 나눠서 투자해라,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어디에다가 얼만큼씩 어떻게 넣어야 나눠야 되는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줍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좀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델 포트폴리오요? 예, 모델 포트폴리오는 뭐 그야말로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가 좀 적합한지 어떤 것을 늘리고 줄여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민연금? 맞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1,3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8% 정도 되고요. 뭐 작년에도 거의 7%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서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얼만큼씩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좋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주식, 해외 주식, 한국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안전하게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국민연금이니까 가장 비중이 큰 게 뭘까요? 국내 지금 채권이네요. 화면에 답안지. 나오네요. 답안지가 나오는데 국내 채권 아니다. 해외 아닙니다. 주식인데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이 거의 36% 가까이 운용되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주식은 한 1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가계 자산은 지나치게 좀 안전 자산인 예금이라든지 적금에 좀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준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6.8% 이 정도의 수익률인데 네.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6%할 거면 주식 안 한다. 네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어차피 뭐 6% 정도 할 거면 그냥 예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분산 투자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했었고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넣어봤자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 자체가 다 약간 이제 좀 죽은 모습이고 은행들이 약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교육으로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거죠. 그 주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를 비중을 뒀다면 그 비중의 수익률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추구할 수도 있고 20%를 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뭐 결국 재테크의 종점은 나의 노후 자산, 네. 연금 자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내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5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짠다는 이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입니다. 워렌 버핏도 계속 얘기했던 네. 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돈 잃지 마라. 네네네네. 원금은 지켜야 된다. 네네네. 근데 주식 50%를 들고 원금을 안 잃을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포트폴리오 운영을 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10년에 한 번 정도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 네. 평균 수익률은 높진 않지만 원금 손실의 구간이 낮은 거죠. 그 비결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대상을 분산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국내 주식 포함해서 주식군, 그다음에 채권군, 그리고 요새 핫한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대체 투자 이렇게 분산을 하자 자산을. 두 번째는 지역도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만 몰려 있거나 한국 채권에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 해외 주식 비중을 나눠야 되고요. 뭐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왜 리츠 같은 것도 국내 리츠, 해외 리츠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투자 시점도 좀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한꺼번에 최적의 타이밍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적립식으로 분산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결국은 투자 대상을 분산하자, 투자 지역을 분산하자, 투자 시점을 분산하자 하면 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위험 자산도 원금 손실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손실이 날 수 그렇죠, 있어도 그렇죠. 합치면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장점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는 거 말고 부자들의 또 다른 뭔가의 법칙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아, 부자들의 원칙. 사실 제가 뭐 한 3, 4년 정도 부자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만 드려도 뭐 오늘 밤샐 수 있겠는데, 지금 뭐 한두 가지만 딱 고르자면 아까 그 워렌 버핏께서 네.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격언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면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되 한번 의사결정하면 좀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작년에 뭐 증권회사에서 그 연령대별로 수익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쫙 있는데요. 몇 대 투자자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까요? 10대. 오, 맞습니다. 10대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해서 보니까 회전율이 절반 이하로 낮았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10대 보유 주식은 뭐 본인이 산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겠죠. 뭐 부모님들이 증여해 줬다거나 계좌만 좀 빌렸다거나 뭐. 그러니까 뭐 모른 상태에서 좀 반자의적, 반타의적으로 그냥 장기 투자 해놓은 건데, 제일 수익률이 낮았던 50대, 60대는 반대로 회전율이 제일 높았다는 5, 60대가 회전율이 제일 높았나요? 맞습니다. 어. 예. 반대로 수익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투자는 신중하게 하되 장기 투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30대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았는데 5, 60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요새 열심히. 그렇죠. 핸드폰이나 이런 제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50대, 60대라고 합니다. 예. 20, 30대 그러면 이제 바빠서 주식? 못 보나 봅니다. 근데 주식 그 코인 하느라고 못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보통 원금 보장하는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맨날 프리런치는 없다, 뭐 공짜 네네네. 점심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항상 원금 보장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금 보장 쪽으로 아예 쏠리던지 아니면 아예 투기로 쏠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서 위험 자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보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품 자체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있고요. 아까 우리 분산 투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품 자체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원금 보장의 구조로 만드느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국채는 원금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만기에 하죠. 원금 한 번만 보죠. 그렇죠. 아, 너무 정확하신 네. 정답입니다. 만기에만 원금을 보장하는 거지 중간에는 원금을 보장 안 하는 게 국채입니다. 그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한 3년 전이었던가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샀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 뭐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결국 파산하고 만 사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원금 보장이냐? 그럼 원금 보장 상품이라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분산 투자로 원금 보장의 구조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원금 보장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아까 뭐 워런 버핏 얘기도 했고, 근데 투자의 대가들의 이 투자 방법은 저한테는 사실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 예. 혹시 부사장님은 따로 롤모델 없으신가요? 투자에 있어서? 저는 제가 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를 롤 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면 국내 주식을 15%가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15%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해외 주식 35%, 36%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부자 고객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부자 고객들 보면요. 일단 그 관심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게 진짜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시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니? 나는 이게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그 미래지향적인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얼리 아답터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야말로 호기심 천국이죠.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뉴스나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십니다. 그래서 제 한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요. 야,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90이 되셨어요. 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해서 죽을 수가 없다. 어.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워런 버핏은 사실 AI에 대해서 좀 불신하면서 오히려 지금 증시랑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워런 버핏은 그럼 잘못된 방향인 걸까요? 근데 어떻게 봐야 그 되지? 분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워렌 버핏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코카콜라를 사람들은 계속 마실 것이기 때문에 코카콜라에 투자한다. 여기에 방점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에도 계속 마실 거기 때문에 뭐 그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도 물론 AI에 대한 주식도 앞으로 잘 발전하겠지만 그거를 쓰기 위한 뭐 전기 인프라 같은 산업은 뭐 과거에도 있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뭐 방향성이 맞는 산업 이런 데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자산 배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미국 주식이다, 그다음 한국 주식이다. 일단 채권은 너무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만기 대충 한 거. 네. 그럼 주식은 미국이다. 그러면 어느 쪽 업종에 어떤 ETF나 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이런 거 비중을 또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한 주식과 위험하지 않은 주식도 네. 비중 나눠서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코어 섹터, 즉 예를 들면 인프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 안에서는 뭐 건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 섹터는 뭐 꾸준히 유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ETF를 예를 들면 페이브 ETF라는 게 있어요. PAVE. 요게 이제 도로를 포장하다라는 뜻이 이제 페이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5% 정도입니다. 연평균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뭐 예를 들면 AI가 발전을 하든 뭐 SMR 얘기가 나오든 계속 이슈에 적합한 쪽으로 운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지금은 수익이 안 나지만 뭐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바이오라든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예.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테크주를 중심으로 하는 ETF에 뭐 절반 정도 이렇게 담는 식으로 기존에 유망하고 앞으로도 유망할 ETF와 뭐 성장주 중심의 ETF 이런 식으로 나누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50대 50 정도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래 성장성의 50,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수익이 안정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예, 바닥이 실적이 딱 보이는. 예, 거 예. 50, 이 정도로 나눠 놓으면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거고. 한국도 그렇게 나눠 놓으면 되나요? 저도 한국은 근데 요새 워낙 좀 핫한 이슈들, 테마들이 뭐 많다 보니까 이 기본 50이 좀 줄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올해 이제 신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방산이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슈들이 뭐 예를 들면 배당이라는 이슈는 사실 없었던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세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는 종목의
ETF들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처럼 이제 1,400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왠지 해외 주식 사기가 환율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해지된 ETF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같은 컨셉의 한국에 상장된 미국 투자 ETF를 선정을 하되 괄호 H라고 써 있는 해지된 ETF를 통해서 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얼마든지 넓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딱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GDP의 70% 이상이 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저한 수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출 중에서도 역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빅3의 대외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대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이 세 가지에도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매월 1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동향 나오는 것을 꼬박꼬박 체크해 보면 그 트렌드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 현황이라든지 뭐 대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도 또 같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